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선택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당연했던,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기원 내부 바둑알 놓는 소리. 정수 씨, 커피 한 잔만 더 주시게. 예,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방의 한 소도시. 골목 구석에 자리한 작은 기원에서 한 남자가 묵묵히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수. 평범해 보이는 이 남자의 몸속엔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의 간이 온전치 않다는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간 절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누군가의 몸속에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시간? 돈? 헌신? 그럼 당신의 몸은요? 당신 생명의 일부를 떼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상대방이 전혀 모르게 평생 비밀로 간직한 채로요. 35년 전 이곳 소도시의 한 고등학교. 정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영희. 밝게 웃는 그녀의 미소에 정수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수야, 나 오늘 기분 진짜 좋아.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네가 옆에 있잖아.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졸업 후엔 당연히 결혼할 거라 믿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종섭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들은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병원 진료실 젊은 영희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의 영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간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복도에 주저앉는 정수. 정수는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 그것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그저 지켜만 봐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영희야. 꼭 살아야 해. 내가 뭐든지 할게. 뭐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몸은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한때 장밋빛이던 그녀의 얼굴은 누렇게 변했고 생기 넘치던 눈동자는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병실 복도를 서성이는 정수. 환자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줄게. 내 간을 영희에게 줄게. 하지만 영희는 절대 알면 안 돼. 알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그러면 영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야. 정수는 익명 기증자로 등록했습니다. 혈액형이 맞았습니다. 조직적 합성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왜? 왜 갑자기? 내가 아파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아니야.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수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영희는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복도를 돌아 계단 뒤에 숨은 정수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손에는 간 기증 동의서가 꼭 쥐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수술일이 잡혔습니다. 기증자분, 정말 신중히 생각하셨습니까? 간 절제술은 기증자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정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정수가 들어간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수의 간 오른쪽 옆 절반이 영희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생명이 한 생명에게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회복실 창백한 정수의 얼굴. 하지만 수술 후 의사는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로는 절대 금물이고요.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간이 재생되긴 하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영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힘든 육체 노동도 이제 그에겐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술 후 정수의 독백. 영희야. 미안해. 난 더 이상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넌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 영희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거짓말로 영희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죄책감 없이 부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월은 30년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기원. 정수는 몸을 혹사하지 않아도 되는 일 기원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영업이 많은데 왜 기원이냐고요? 남자가 다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도 했지만 아내는 병약하고 가난한 정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뿐인 딸 수지만이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바둑을 두는 꼬마 수지의 모습. 수지야, 이번엔 내가 이겼구나. 할아버지, 다음엔 제가 이길 거예요. 수지는 아버지의 기원에서 자라며 바둑 고수가 되었습니다. 동네 유지들은 모두 수지를 손녀처럼 며느리처럼 아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가 기원 문을 연다. 수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영.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정수는 그곳에서 천천히 문이 열리고 한복을 입은 중년의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구했던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영희의 충격받은 얼굴. 정수. 네, 여러분. 정수의 딸 수지가 사랑한 남자는 바로 영희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다. 30년 전 간을 기증하고 이별을 선택했던 그 사랑이 이제 그들의 자식들을 통해 다시 얽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바로 정수라는 것을. 자신의 몸속에서 뛰고 있는 간이 바로 정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침묵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숨기는 것이 희생인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비밀은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정수는 계속해서 침묵할 수 있을까요? 영희는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갈까요?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30년 전 시작된 희생의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사랑과 원망이 교차하는 곳에서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순간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인생에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수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당신의 간을 기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연인의 행복만을 바라며 고통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정수는 평생 비밀로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당신의 딸이 그 여자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와 사돈이 되는 겁니다. 매달 아니 매주 어쩌면 매일 그 여자를 마주쳐야 합니다. 당신 몸속에서 떼어낸 간이 그녀의 몸속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숨기시겠습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진영이 어머니 이영희입니다. 영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밝았습니다. 김정수입니다. 수지 아버지입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굳어진다. 정수. 영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가방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정수. 당신이?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영과 수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을 아세요? 옛날에 같은 학교 다녔어.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이 남자, 나를 버린 남자,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차갑게 떠난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그 남자가 내 사돈이라고? 상견례는 계속되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억지로 밝게 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수지 씨는 뭐 하시나요? 저는 아버지 기원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바둑 두는 걸 좋아해서요. 아, 기원. 정수 씨가 기원을 하시는구나. 영희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건설회사 아들이었던 종섭과는 다르게 기원이라. 사실 종섭도 그들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정수와 영희가 사귈 때 종섭은 멀리서 영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오직 정수만 보였죠. 그런데 정수가 갑자기 영희에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종섭이 나타났습니다. 영희야, 울지 마. 종섭아. 나. 정수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종섭은 영희의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 대신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1년 후 영희와 종섭은 결혼했습니다. 종섭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늘 정수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정말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아니면 내 병 때문에? 현재 상견 내장. 그럼 다음 주에 예식장 계약하러 가시죠. 진영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괜찮으시죠? 그래. 좋다. 영희가 대답했지만 눈길은 계속 정수를 향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수와 수지가 먼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것을 보며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정수의 차 안. 아빠, 어머니를 아셨어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옛날에 같은 학교 다녔어.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야. 정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다시. 영희의 차 안. 어머니, 수지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그냥 옛날 친구야. 그런데 왜 그렇게 어색하셨어요? 오래 못 본 친구라 그래. 영희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그날 밤 정수는 기원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둑판 위에 돌을 하나씩 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희야. 30년 만에 다시 만났구나. 넌 여전히 아름답더라. 내 간이 내 몸속에서 잘 뛰고 있나 보구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난 여전히 말할 수 없어. 절대로 말할 수 없어.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난 너무 잘 알아. 같은 시간 영희의 집. 영희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중얼거린다. 정수. 30년 만이야. 넌 많이 늙었더라. 수척해 보였어. 영희가 수술한 배를 만진다. 그때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나서 내가 살았잖아. 근데 바로 그 시기에 넌 날 떠났어. 혹시 아니야. 설마 너한테 그럴 용기가 있었겠어? 넌 그냥 날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영과 수지는 행복하게 예식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 드레스 어때요? 예쁘다. 수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영희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밝고 예의 바르고 진영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정수의 딸이라니.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축하하는 하객들. 행복한 신랑 신부.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유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수지가 어릴 때부터 바둑을 두던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수지야, 축하한다. 우리 수지가 시집을 가네, 시집을. 진영이 수지 잘 부탁하네. 피로연이 무르익어갈 무렵 진영의 아버지 종섭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여보, 그만 마셔요. 영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종섭의 시선은 계속 정수를 향했습니다. 30년 전 영희를 사랑했던 그 남자. 30년 전 영희에게 간을 기증하고 떠난 그 남자. 종섭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종섭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정수가 익명으로 간을 기증한 것을, 정수가 영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을. 종섭은 그날 병원에 있었습니다. 영희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정수를. 그리고 나중에 의사에게 물어서 알았습니다. 정수가 간 기증자였다는 것을. 정수, 종섭이 비틀거리며 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수야. 너. 종섭,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너 영희한테 말 안 할 거야? 끝까지?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영희가 모른다며. 종섭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영희야, 너 간기증. 너는 모르지. 이 사람이. 종섭 씨, 정수가 급하게 종섭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섭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말 안 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진영이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취하셨어요? 좀 쉬세요. 야, 나 할 말 있어. 그 순간 정수와 영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수의 눈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말하지 마. 종섭아, 종섭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간다. 나 좀 바람 쐬고 올게. 종섭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꺼냈습니다. 종섭, 음주운전하면 안 돼. 정수가 급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섭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종섭아, 안 돼. 부르릉. 차가 출발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도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급브레이크 소리 충돌음. 꽝. 2시간 후 병원 응급실 앞.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유감입니다. 아버지. 여보. 영희의 비명이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정수는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종섭,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말렸어야 했는데. 장례식장. 3일장이 치러졌습니다. 신혼 첫날에 아버지를 잃은 진영, 남편을 잃은 영희, 그리고 사돈을 잃은 정수. 영희는 장례식 내내 정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종섭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너는 모르지. 이 사람이. 장례식이 끝나고 정수 씨, 영희가 처음으로 정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네, 수지가 우리 며느리지만 당신은 내 사돈이 아니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정수의 충격받은 얼굴. 그날 당신을 보고 종섭이 술을 마셨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종섭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희의 눈에서 눈물.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수는 영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간도,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사랑도. 하지만 영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정수를 원망합니다.
영희는 정수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편까지 잃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영희는 정수를 증오합니다. 그 사이에 낀 진영과 수지. 서로 사랑하지만 부모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진영의 건설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늘어나는 빚, 아버지의 죽음으로 회사는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과연 정수는 계속 침묵할 수 있을까요? 영희가 자신을 증오하는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침내 30년간의 비밀을 밝힐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완전히 바뀔 테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수와 영희의 30년 전 이별 그리고 운명적인 재회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정수가 어떻게 30년 동안 비밀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 비밀 속에 담긴 진짜 사랑의 의미. 두 번째, 진영의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수가 어떻게 모든 것을 걸고 사위를 구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네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이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런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종섭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영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자재비 결제해야 하는데. 사장님, 인건비 지급일이 다음 주인데.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진영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회사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30세대 중 15세대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매달 이자만 수천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회사가 망한다. 여보, 괜찮아?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진영의 얼굴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했습니다. 여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없을까?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진영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친정인 기원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거의 매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아, 수지야. 어서 와. 정수는 막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수지는 능숙하게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지야, 미안하구나. 내 시어머니가 우릴 싫어하시는구나.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겠구나.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빠, 오늘 점심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진영 오빠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회사 일 때문에. 정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나 보구나. 네.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원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정수 씨, 좋은 아침. 수지도 왔구나. 우리 수지. 할아버지들 안녕하세요. 수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장, 지역은행 지점장 출신 기원의 단골 손님들이 들어온다. 수지야, 오늘 한판 두자. 네,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이길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바둑판 위에 돌이 놓이는 장면. 딸까, 딸까. 바둑돌이 판 위에 놓이는 소리가 기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장이 바둑에 푹 빠졌습니다. 옆 판에서는 또 다른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요즘 사위 회사가 힘들다면서? 김 조합장이 물었습니다.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많다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참 걱정이네. 정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합장님, 혹시 일감이 있으시면 응? 우리 사위 회사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으신지. 김 조합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수 씨 사위라면 생각은 해볼 수 있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네. 조건이요? 수지가 우리 조합 바둑대회 참가해줘야 하네. 바둑대회요? 응. 다음 달에 큰 대회가 있거든. 우리 동네 대표로 나가면 되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정도야 당연하죠. 저쪽에서는 은행장 출신 박 회장과 수지가 대국 중이었습니다. 수지야, 너 실력이 일취월장했구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정말이야. 요즘 같은 젊은 사람이 바둑을 이렇게 잘 두다니. 박 회장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대국이 끝난 후 정수는 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지. 뭔가? 사실은 우리 사위 회사가 좀 어려워서요. 박 회장은 정수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작은 문제인가? 네. 미분양 때문에 운영자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기원 건물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기원을 담보로 대출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지. 정수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기원은 자네 생계 수단이잖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담보로 잡으면 만약 사위가 갚지 못하면 자네가 쫓겨나게 되는 거야. 괜찮습니다. 제 딸이 수지가 행복해야 합니다. 사위가 잘 되면 딸도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 씨, 자네 딸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만. 네. 알았네. 내가 후임 지점장에게 이야기해보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기원 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5년 전 고등학교 시절 운동회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수와 영희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수의 독백.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3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어. 내가 날 미워해도, 내가 날 원망해도 난 계속 널 사랑할 거야. 정수가 옆구리를 만진다. 내 간이 내 몸속에서 뛰고 있잖아. 우린 평생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정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희의 집.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TV를 켜놓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진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단다. 하지만 영희는 자꾸만 배를 만졌습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받은 그 자리. 영희의 독백. 누가 내 생명을 구해줬을까? 30년이 지났는데도 난 모르고 있어. 익명의 기증자라고 했지. 그 사람은 누구일까? 문득 정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수. 바로 그 시기에 넌 날 떠났지. 혹시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정수가 그럴 용기가 있었을까? 영희는 생각을 지웠습니다. 진영이 엄마 옆에 앉는다. 엄마, 사실은 회사가 좀 어려워요. 얼마나? 미분양이 심각해요. 이대로면 진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엄마,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어. 그걸 쓰면 안 돼요.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괜찮아. 넌 나의 하나뿐인 아들이야. 영희가 진영의 손을 잡는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영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진영의 회사.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이십니까? 제일은행 지점장입니다. 진영은 긴장했습니다. 또 독촉 전화인가? 대출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10억 원 한도로 운영자금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제가 대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장인 어른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원을 담보로 잡으셨더군요. 장인어른이 기원을요? 진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 정수가 자신의 생계 수단인 기원을 담보로. 잠시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지역주택조합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착공하는 연립주택 공사 말이에요. 네. 자네 회사에 맡기려고 하네. 정말입니까? 응. 정수 씨가 간곡히 부탁하더군. 자네가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진영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장인이 모든 걸 해결해 준 것입니다. 진영이 눈물을 흘린다. 장인어른, 진영은 처음으로 정수를 장인어른이라 불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영은 곧바로 차에 올라 기원으로 향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까짓 기원이야. 제 딸이 사위가 행복하면 됩니다. 기원이 아니라 제때 묻은 빤스를 팔아서라도. 진영은 문고리를 잡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영의 독백. 장인어른,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이야기의 윤곽이 보이시나요? 정수는 30년 전에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간을,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30년 후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인맥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모릅니다. 정수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정수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정수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급 호텔 연회장 상견례 당일. 수지의 손을 꼭 잡은 진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 문을 열었다. 그의 어머니 영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영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진영의 목소리에 영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연회장 입구로 들어서는 한 남자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정수였다. 광. 영희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 여름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병실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던 자신에게 아무 말 없이 차갑게 이별을 통보하던 그 남자. 안녕하십니까, 사돈어른. 정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30년 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음성이었다. 영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물컵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정수 씨? 그녀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수지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였을까, 슬픔이었을까,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다. 30년 전 대학병원 복도. 영희야. 25살의 정수가 병실 복도에서 영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간경화 말기. 의사는 몇 달을 못 넘길 거라고 했다.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왜? 왜 갑자기? 내가 아파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아니야.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수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영희는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복도를 돌아 계단 뒤에 숨은 정수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손에는 간 기증 동의서가 꼭 쥐어져 있었다는 것을. 다시 현재 상견례 자리. 사돈이 된다고 정수하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오랜만입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다. 진영과 수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어머니, 수지 아버님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고등학교 동창이야. 내 아버지, 나 그리고 정수 씨. 셋이 같은 반이었지. 영희의 대답에 자리가 잠시 조용해졌다. 정수가 먼저 말을 이었다. 종섭이는 잘 지내나? 그 순간 영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3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아물지 않은 채로 벌어지는 것 같았다. 잘 지냅니다. 건설 회사도 잘 되고 아들도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당신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진영과 수지는 어색한 침묵을 메우기 위해 애썼지만 두 어른 사이의 차가운 기류는 숨길 수 없었다. 사돈어른 기원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영희가 건조하게 물었다. 네, 조촐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원은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요. 지역 유지분들이 다 오세요. 수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유지들이요? 영희의 눈썹이 올라갔다. 네, 은행 지점장님, 시의원님, 주택조합장님. 다들 아버지 단골이세요. 저도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라서 바둑을 배웠어요. 그렇군요. 영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30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알고 싶었지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식사 중간 영희는 자리를 뜨고 화장실로 향했다. 세면대 앞에 선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왜 하필 저 사람의 딸이야.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3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다. 수술실 앞. 보호자분 계십니까? 익명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외침에 영희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기적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영희를 구해낸 기적.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기증자가 누군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병원 측은 익명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영희는 회복했다. 그리고 그녀를 떠난 정수를 잊기 위해 종섭과 결혼했다. 종섭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를 좋아했던 친구였다. 착하고 성실한 남자였다. 다시 현재 화장실. 설마 그때 그 기증자가 영희의 눈이 커졌다.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다. 간 기증 후 증상. 간 기증자 생활. 검색 결과들이 쏟아졌다. 간 기증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무리한 활동 금지. 평생 건강관리 필요 음주 및 격렬한 운동 제한. 재생은 되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움. 영희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나를 떠난 거야? 내가 부담될까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상견례 자리로 돌아온 영희. 자리로 돌아온 영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정수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이 달라졌다. 사돈어른, 네, 말씀하십시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수가 잠시 멈칫했다. 네, 괜찮습니다. 기원 일이 힘들지는 않으세요? 무거운 것 들고 청소하고. 수지가 많이 도와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화를 나누며 영희는 정수를 관찰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몸도 30년 전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다. 내간을 준 거구나. 그래서 평생 고생하며 산 거구나. 영희의 가슴이 미어졌다. 상견례가 끝나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진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옛 친구를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네. 수지 아버님이 좋은 분이시죠? 수지가 아버지를 정말 닮았어요. 진영의 말에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좋은 사람이지. 너무 좋아서 문제야. 네. 아무것도 아니야. 수지 잘 챙겨라. 영희는 차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한편 기원으로 돌아온 정수는 빈 기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영희야.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25살의 영희와 찍은 사진.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안해. 내 앞에 다시 나타나서.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에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 수지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내 아들이야. 너무 착하고 성실하더라.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늙은 병든 몸으로. 정수는 아직도 영희를 위해 더 줄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영희의 집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는 남편 종섭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정수야, 넌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그 고통을 다 짊어진 거야? 영희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30년 전의 그날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기 시작했다. 30년 전 끊어진 인연의 실이 그들의 자녀를 통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몰랐다. 정수의 희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자신의 아들 진영을 위해 또다시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사랑이란 무엇일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 3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6개월 후 결혼식 피로 연장. 축하합니다. 진영 부사장님. 수지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화려한 피로 연장에는 축하 인파가 넘쳐났다. 신랑 진영은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신부 수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쪽 구석 영희는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정수를 향했다. 정수는 수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다. 저 사람 정말 행복해 보이네. 영희의 가슴 한편이 아렸다. 사장님, 한 잔 더 하시죠. 종섭 형님, 오늘은 제가 쏩니다. 진영의 아버지 종섭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술잔을 들고 있었다.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계속해서 술을 권했다. 응, 그래. 오늘 같은 날 마셔야지.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송강 정철이 장진주사 읊으면서 무진무진 먹세 그려. 영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아들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마셔야지. 종섭은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술잔을 들이켰다. 영희의 얼굴이 굳었다. 피로 연이 끝나고 주차장. 여보, 대리운전 부를게요. 영희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종섭이 차 키를 흔들었다. 대리운전은 무슨, 이 정도 가지고. 여보, 지금 술 많이 드셨잖아요. 시끄러. 내가 술은 마셔도 운전은 잘한다고. 종섭은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올라탔다. 여보, 내려요. 제발. 영희가 차를 붙잡는데 종섭은 출발했다. 부웅.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영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한편 멀리서 정수가 달려왔지만 한 발 늦었다.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돈어른, 안 됩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차로 뛰어갔다. 하지만 이미 종섭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30분 후 119 구급차. 삐용삐용삐용.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병원 응급실 앞에는 영희와 진영 그리고 수지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정수도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초조하게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환자 보호자분,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다. 어떻게 되었어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쿵. 영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진영이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그도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진영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정수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종섭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장례식장,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영희는 멍하니 앉아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눈에는 눈물도 마른 상태였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수지가 물잔을 건넸다. 영희는 수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갑자기 차갑게 말했다. 정수만 아니었어도, 네? 내 아버지만 아니었어도,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남편은 안 죽었을 거야. 수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결혼식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신나서 술을 마셨겠어. 정수,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조문객들이 놀라서 돌아봤다. 진영이 황급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수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이 아니라고. 이게 잘못이 아니면 뭐가 잘못이야.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정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장례식 후 빈소 밖. 수지는 울면서 빈소 밖으로 나왔다. 정수가 딸을 꽉 껴안았다. 아빠. 나 때문에. 아니야, 수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날 원망해. 나만 아니었으면 시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을 거라고. 수지는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정수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수가 중얼거린다. 영희야. 미안해.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다면 이 결혼을 말렸어야 했는데. 한 달 후 건설회사 사무실. 사장님,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진영 앞에 놓았다. 30세대 중에 15세대가 미분양입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천만 원입니다. 진영은 서류를 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담보가 부족하다네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회사가 부도 날 겁니다. 진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진영의 집. 수지야, 회사가 위험해. 진영은 아내에게 회사 상황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거래처들이 믿고 일을 맡겼는데 이제는 다들 외면해. 수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내가 도울게. 어떻게? 은행도 안 빌려주는데.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아빠한테 부탁해볼게. 아빠 기원에 단골들이 많잖아. 은행 지점장님도 계시고. 진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장인어른한테 폐를 끼칠 수 없어. 그리고 어머니가 알면. 괜찮아. 어머니는 모르게 할게. 우리 아빠가 뭔가 방법을 알 거야. 다음 날 정수의 기원.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냐? 정수는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 미안해.
이런 부탁까지 하게 돼서. 수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긴. 내가 뭐가 미안해. 사위가 어려우면 장인이 돕는 게 당연하지. 정말?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 일단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은행 지점장님도 계시고 주택조합장님도 계시니까. 정수는 환하게 웃었지만 딸이 돌아서자마자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날 저녁 은행 지점장과의 만남. 지점장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 정수 씨.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사위분 회사 얘기시죠? 네. 혹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지점장은 난색을 표했다. 담보가 부족합니다. 회사 자산만으로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기원을 담보로 잡으시면 안 될까요? 지점장의 눈이 커졌다. 정수 씨 기원을요? 그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사위가 영희 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수의 눈빛이 간절했다. 지점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정수 씨 얼굴 봐서 기원을 담보로 10억까지는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주택조합장과의 바둑 대구. 다음 날 정수는 주택조합장을 기원으로 초대했다. 조합장님, 오늘 한판 어떻습니까? 좋지요. 정수 씨 바둑은 언제 둬도 재미있어요. 대국이 진행되는 동안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조합장님, 제 사위가 건설회사를 하는데요. 아, 진영 사장 말씀이시군요. 요즘 어렵다던데. 혹시 조합에서 일감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거라도. 조합장은 바둑돌을 놓으며 생각했다. 마침 우리 조합에서 소규모 다세 대주택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한 20세대 정도. 정말입니까? 진영 사장이 잘하면 맡겨볼까요? 정수 씨 얼굴 봐서 말입니다. 정수는 감격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건설회사 사무실.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세대 다세대 주택 시공을 맡긴다고요. 부장이 환호하며 뛰어들어왔다. 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당분간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진영은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수지를 껴안았다. 수지야. 됐어. 대출도 나오고 일감도 생겼어. 정말? 정말이야? 아버님, 장인어른께서 도와주신 거지.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많이 애쓰셨어. 아빠 단골분들이 다 도와주셨대. 진영은 눈물을 글썽였다. 장인어른께 정말 감사드려야겠어. 그날 밤 정수의 기원. 혼자 남은 정수는 기원 한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희야.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내 아들을 지켜줄게. 내가 평생 키운 소중한 아들. 내가 꼭 지켜줄게. 정수는 기원 등기 부등본을 바라봤다. 이제 그것에는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기원 하나. 아무것도 아니야. 영희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신의 전부를 걸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3개월 후 정수의 기원. 수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의 기원에 들렀다. 빗자루를 들고 기원 마루를 쓸고 있었다. 아빠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김밥 싸올까요? 그래, 수지가 싸온 김밥이 제일 맛있지. 정수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아빠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정수가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그는 몰래 옆구리를 움켜쥐었다. 간 기증 부위가 자주 쑤셨다. 그날 오후 기원 문이 열리며 영희가 들어왔다. 정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돈댁?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수지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수지가 매일 친정에 온다기에 며느리가 뭘 하는지 보러 왔지. 영희는 기원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바둑판들, 정갈하게 놓인 바둑돌 통들. 수지가 정성껏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매일 여기 와서 청소하고 바둑이나 두고 시집온 며느리가 할 일이 그거야? 어머니, 수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돈댁 그건. 정수가 나서려는 순간 기원 문이 다시 열렸다. 정수 씨, 오늘은 제가 이길 겁니다. 은행 지점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뒤이어 주택조합장도 들어섰다. 아, 정수 씨. 진영 사장 덕분에 다세대주택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나저나 정수 씨, 대출 이자는 잘 내고 계시죠? 지점장의 말에 영희의 귀가 쫑긋했다. 정수는 서둘러 영희를 기원 내실로 안내했다. 영희는 안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수가 맞은편에 앉았다. 수지와 유지들은 모두 밖에서 바둑을 두고 있다. 왜 그런 겁니까? 영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제 아들을 위해서. 당신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상관없지 않습니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다. 진영이는 내 사위입니다. 당신이 평생 키운 소중한 아들이고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30년 전에 날 버린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떠난 사람이.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 더 이상 오해가 없어야 한다. 수지를 위해서, 소중한 딸을 위해서.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버린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희의 눈이 커졌다. 30년 전 당신은 간이식이 필요했습니다. 기증자가 없었고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제가 간을 기증했습니다. 뭐라고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봤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간 기증 후에는 평생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당신을 평생 지켜주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당신을 떠났습니다. 당신이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그럼 그때 익명의 기증자가 당신이었습니까? 영희는 눈을 감았다. 온몸이 떨렸다. 왜 말을 안 했어요? 왜?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제 간을 받고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정수가 무릎을 꿇고 영희 앞에 앉았다. 그냥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걸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입니까?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수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간 기증 동의서였다.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한 번씩 보고 그때를 생각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영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통곡했다. 당신, 바보 같은 사람. 30년 동안 혼자 그 고통을.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정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 행복하게 웃는 것,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이 회사가 어려울 때도 정수가 말을 이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기원을 담보로 잡고 제 인맥을 동원하는 것. 이젠 병든 몸으로 이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기원은 당신의 전부잖아요. 수지를 키운 곳이고 평생 일한 곳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 아들을 위해서라면.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종섭이가 죽고 진영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라도.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수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날 버렸다고. 비겁하다고. 괜찮습니다. 저도 당신이 저를 미워하는 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정수도 영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문틈으로 이 광경을 본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빠, 그녀는 몰랐다.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했다는 것을.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진영을 불렀다. 진영아, 네, 어머니. 내가 회사 대출 받을 때 장인어른이 도와줬다는 거 알고 있었니?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지한테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장인어른을 안 좋게 보실까봐.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정수 씨는 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진영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 장인어른 댁에 가자. 엄마가 사과드려야겠어. 진정한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진정한 희생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남자는 침묵 속에서 사랑을 증명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수의 기원 앞. 영희와 진영 그리고 수지가 함께 기원 앞에 섰다. 영희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수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기원 문을 밀었다. 딸랑. 문에 달린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정수는 홀로 바둑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영희 일행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섰다. 사돈? 안녕하세요, 정수 씨. 영희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랐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영희는 정수 앞으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사돈. 진영과 수지, 정수가 동시에 외쳤다.
사돈댁, 이게 무슨... 정수가 황급히 영희를 일으키려 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30년 전 당신이 날 살린 줄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비겁하다고, 책임감 없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어려울 때 당신의 전부를 걸고 도와줬는데 며느리만 원망했습니다. 사돈댁, 일어나세요. 제발. 정수도 눈물을 흘리며 영희를 일으켰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울었다. 30년의 오해와 그리움,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장인어른, 진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희 회사를 위해 기원까지 담보로 잡으셨다는 걸. 진영은 깊게 절을 했다. 제가 무능해서 아버지를 잃고 회사까지 위기에 빠뜨려서 장인어른께 이런 짐을 지게 했습니다. 일어나게. 정수가 진영의 어깨를 잡았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하지만 그리고 자네는 내 사위잖아. 우리 수지가 선택한 사람이고 영희 아들이야. 내가 돕는 게 당연하지. 정수는 환하게 웃었다. 수지는 아버지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 울지 마. 아빠는 괜찮아. 정수가 딸의 등을 토닥였다. 아빠가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해준 줄 몰랐어요. 남자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지. 정수는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영희가 선물 상자를 정수에게 건넸다.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정수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한복 한 벌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친 정수의 눈이 커졌다. 정수 씨, 30년 전 당신이 내게 준 생명. 오늘 나는 그 생명으로 당신께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간으로 살아온 30년. 당신의 희생으로 키운 내 아들. 당신의 사랑으로 지켜진 우리 가족.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을 지킬게요. 당신이 3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영희 올림.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 다들 앉으세요. 제가 오늘 직접 요리했어요. 영희가 기원 안방에 상을 차렸다. 정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다. 이게 다 뭡니까? 제가 30년 동안 못해드린 거. 오늘부터 하나씩 갚아나갈 겁니다. 영희는 정수의 앞에 밥그릇을 놓았다. 사돈댁. 이제 사돈댁은 그만 부르세요. 우리 친구였잖아요. 고등학교 동창.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영희 씨? 네, 정수 씨.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3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6개월 후 회사 사무실. 사장님, 아파트 미분양이 다 해소됐습니다. 부장이 환호하며 뛰어들어왔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주택조합 공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요. 조합장님께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진영은 벅차올라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즉시 차에 올라 기원으로 향했다. 장인어른, 진영이 기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오, 진영이 왔구나. 정수는 바둑판을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다. 옆에는 영희도 함께 앉아 있었다. 요즘 영희는 자주 기원에 들러 정수를 돕고 있었다.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은행 대출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정수가 일어나 진영의 손을 꼭 잡았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장인어른이 아니었다면 아니야. 자네가 열심히 한 거지.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지점장님, 대출금 전액 상환하러 왔습니다. 진영이 은행에 수표를 내밀었다. 오, 정말 다 갚으시는 겁니까? 축하드립니다. 지점장이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이건 장인어른 기원 근저당 말소 서류입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기원 돌려받으세요. 진영이 근저당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정수에게 건넸다. 정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이 이 기원을 담보로 잡지 않으셨다면 저는 회사를 잃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영희와 정수, 진영과 수지. 건배.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우리 가족.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수지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가족. 영희가 수지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화면에 자막이 천천히 떠오른다. 첫 번째 교훈 진정한 사랑은 침묵 속에 있다. 정수는 3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희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을 기증한 것도 영희의 아들을 도운 것도 모두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 오해는 언젠가 풀린다. 30년 동안 영희는 정수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정수와 영희, 진영과 수지. 이들은 복잡한 인연으로 얽혀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1년 후 기원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영수기원. 영희의 영자와 정수의 수자를 합친 이름이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영희가 정수에게 물었다.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정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새 간판을 바라봤다. 30년이 걸렸지만 그들은 다시 함께였다. 이번에는 영원히.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수와 영희의 이야기. 30년을 관통한 사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방 소도시, 지금도 그곳에는 영수기원이라는 작은 바둑기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백발의 노부부가 함께 기원을 운영하고 있고 딸 내외가 자주 들러 손님들과 바둑을 둡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첫 번째 질문, 당신에게도 정수 같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침묵 속에서 당신을 지켜준 사람이 있지 않나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당신의 학비를 대주시고 당신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주시고 당신의 꿈을 응원해 주신 분들.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신 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 혹은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당신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 제 아버지가 정수 같으신 분이에요? 평생 가족 위해 희생하셨는데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 친구가 생각나네요. 제가 사업 실패했을 때 자기 집을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려줬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죠. 등등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사연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를 전하셨나요? 아직 전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30년을 기다린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정수처럼 희생할 수 있나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사랑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안에는 정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큰 희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가족을 위해 좋아하는 음식 하나 사가는 것.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가 있잖아라고 말해주는 것. 부모님께 오랜만에 전화 드리는 것.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는 것. 이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는 30년을 관통하는 큰 사랑이 됩니다. 영희는 30년 동안 정수를 오해했습니다. 나를 버린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본 후에 한 가지만 실천해 주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안녕, 잘 지내? 그때는 미안했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이 한마디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우리 주변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발굴해서 전해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에게도 정수 같은 사람이 있다. 나도 누군가의 정수가 되고 싶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구에게 연락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 때로는 오해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수처럼 침묵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
영희처럼 뒤늦게나마 감사를 전하는 마음. 진영처럼 도움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 수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이 네 사람은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사랑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기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정수가 있나요? 오늘 그분께 감사를 전하세요.